불길은 다시 피어오르고 궁궐 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원한이 꿈틀거립니다. 죽음도 사랑도 비밀도 이제는 모두 드러날 때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귀궁 6화 예고 내피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했던 궁궐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간과 귀신, 과거와 현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갈등이 또 한 번 폭풍처럼 몰아치려 하고 있죠. 한낮에 햇살이 은은히 궁궐의 마루를 비추던 때 여리는 궁 안의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던 중 누군가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망설임도 없이 달려간 여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부축합니다. 그 순간 서로의 손끝이 닿고 둘 다 알 수 없는 정적에 잠깁니다. 도움을 받은 이는 바로 풍산. 눈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서 궁 안에서는 부축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풍산은 여리의 손에서 익숙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오래전 북악산에서 목숨을 앗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여겼던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진 이의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염색된 흰 망건, 그리고 깃 속에 흐르는 진기. 단번에 깨달았죠. 자신이 살려선 안 될 자를 돕고 있었다는 걸. 여리는 순간 몸을 때려다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풍산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번엔 절대 이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풍산은 눈을 감은 채로 미소 짓습니다. 고맙소.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미소 속엔 위협과 여유, 그리고 불길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는 재빠르게 샘을 굴립니다. 이 계집이 다시 무당으로 돌아온다면 팔척기가 완전한 형태로 깨어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조우는 조용했지만 그 함의는 무겁습니다. 6화는 이 짧고도 강렬한 만남을 기점으로 다시 운명이 갈라지는 갈림길 위로 인물들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강철은 팔척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마지막 선택지를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도성의 기생지. 새 속의 웃음소리와 풍류가 흘러나오는 곳이지만 강철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곳에서 오랜 시간 소식이 끊겼던 또 다른 이무기를 찾기 위함입니다. 기생집에 앉은 채 붉은 등 뿔 사이로 강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이는 바로 비비. 또 다른 이무기이자 강철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형제처럼 함께 성장했던 존재. 이 둘의 재회는 격렬하거나 긴장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형제를 대하듯 반가운 웃음과 함께 시작되죠. 왔냐 형. 비비는 익숙하게 강철의 어깨를 툭 치며 앉으라고 권합니다. 강철도 무겁던 발걸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 후 강철은 곧 본론을 꺼냅니다. 비비야, 도와줘야겠다. 이번엔 진짜 위험한 놈이야. 팔척기가 돌아왔어. 하지만 비비는 단호합니다. 그깟 원기 따위 왜 내가 힘을 써야 해? 그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이무기로 과거 인간들에 의해 용이 되지 못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인간을 위해 싸우자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강철은 잠시 말없이 비비를 바라보다 입을 엽니다. 팔척기는 인간의 재물을 통해 다시 태어났어. 누군가 궐 안에서 그 귀신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 그게 누군지 왜 그런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놈이 완전해지기 전에 막지 않으면 이 도성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어. 비비는 흘겨보며 말합니다. 넌 여전히 인간한테 휘둘리는구나. 걔 때문이지? 그 무당.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비는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고는 술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그 대신 조건 하나.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철과 비비는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동시에 끝나지 않은 긴장감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이무기 두 형제는 이번에도 과연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강철은 여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윤곽에 남겨진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이무기인 자신에게도 그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실험을 감행합니다. 최원우의 딸인 최인선, 한때 강철과 여리가 도망쳤을 때 인연이 스친 인물. 강철은 그녀에게 접근하여 여리와 나눴던 감정의 일부를 흉내내어 봅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입술을 스쳐보고 눈빛을 맞추며 심지어는 거리감 없는 행동을 시도해 보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리와의 순간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윤갑의 기억 너머로 자신도 모르게 눈에 띄는 떨림이 있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했고 손끝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강철은 깨닫습니다. 여리와의 감정은 단순한 윤갑의 유산이 아니었고 이무기인 자신에게도 스며든 진짜 감정이었음을. 그것은 그가 인간과 교류하면서 생겨난 변화였고 그 변화는 지금의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선택 그 중심에는 열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철은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궁 안의 시간 속 작은 희망이 피어납니다. 중전 박씨가 회임했다는 사실은 왕실 전체를 잠시 동안 따스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광증으로 고통받는 원자에 이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는 건
국군의 회복과 왕실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너무도 빨리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풍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차갑게 웃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전을 다음 제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합니다. 천지 장군께 새로운 먹이가 생겼다. 그의 말은 예언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팔척기를 온전히 깨우고 왕실의 뿌리를 뽑기 위한 마지막 조각. 그것이 바로 중전입니다. 하지만 중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뱃속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을 위해, 원자를 위해, 왕실을 위해 늘 강인한 모습만 보여왔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이 가장 큰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풍산의 부적은 이미 궐 안에 퍼지고 있고 팔척기는 재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화에서 중전은 자신의 생명을 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고편의 마지막 피보다 붉은 불꽃이 치솟고 그 한가운데 중전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람과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팔척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곧장 덮친 것이죠. 풍산의 손에는 이미 완성된 봉인부와 강령 의식이 들려 있었고 비비는 이를 지켜보며 조소를 흘립니다. 중전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중심이 흔들리는 첫 파문이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강철과 여리는 이 비보를 듣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고 자책하고 강철은 가섭 스님의 말을 회상한다. 야광줄을 다 써야 한다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희생을 막기 위해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이 완성하는 그림은 결코 평화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비의 등장으로 촉발된 이무기 형제와 팔척기의 대결, 여리와 풍산의 숨막히는 대치, 그리고 중전을 노리는 팔척기의 다음 습격까지. 강철은 흔들리고 여리는 결단합니다. 비비는 미소 짓고 풍산은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팔척기는 모든 걸 집어삼킬 준비를 마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기공 6화. 그것은 단순한 다음 회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전의 서막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